네,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누그러지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400명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조만간 유행 상황이 안정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지역이 403명, 해외 유입이 28명, 431명으로 나왔는데요. 위중증 환자가 297명이고 사망자가 또 9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전히 좀 서울이 119명, 경기 113명, 인천 12명 이렇게 좀 절반을 넘는 수치를 네. 보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의 현 상황을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그 작년에 1000명대를 넘어섰던 확진자 수가 하향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주에 500명대,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예. 500명대를 기록하던 확진자 수가 이제 300명대, 400명대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자 수는 그제 확진자 수보다 좀 많이 늘긴 했지만 뭐 일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향 안정세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을 완전히 덜 수는 없는 게 네. 이러다가 또 상승할 수 있으니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일단은 숫자 자체가 낮아지니까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도 좀 슬슬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주말 이동량이 좀 지금 다시 늘어났고 이번 주말에는 이제 또 대면 예배도 다시 재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이 좀 현장에서 얼마나 방역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이전에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을 때 그 뭐 예배가 금지되고 문을 닫았던 시설들이 이제 문을 열고 다시 제한적이지만 예. 대면 예배를 재개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문을 연 교회, 문을 연 실내 체육 시설 같은 곳에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 또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다시 문을 닫아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시군구가 특히 이런 방역 지침이 일선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시설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집단 감염이 생기고 예. 그것 때문에 다수의 시설들이 문을 닫는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돼 왔는데 일선에 있는 시군구가 좀 현장을 잘 관리하시면 이런 일은 좀 더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의 점검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좀 들어봤습니다. 여전히 좀 집단 감염들이 좀 크고 작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좀 언제 감염되는지 알지 못하는 환자 비율이 20%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감염 경로 불명 비율이 20%라는 거는 분명히 안심할 수는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이 높은 것은 소위 팬데믹의 특성이고요. 네. 지난 12월 중순에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비율이 28%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좀 많이 떨어진 비율로도 많이 떨어진 거고 당시에는 이제 확진자 수가 1000명대였기 때문에 28%였으면 한 280명 정도였는데 지금 400명대의 20%니까 40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의 절대 비율은 12월 중순 최고치를 찍었을 때에 비하면 한 7분의 1 수준 정도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네. 너무 자꾸 이제 방역 당국이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날 것을 이제 우려해서 국민들에게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이런 이제 통계들을 계속 내기는 하는데요. 너무 또 과도하게 국민들의 지속적인 긴장을 요구하면 그게 피로감이 생겨서 그렇죠. 지침을 잘 따르지 않게 되고 네. 또 나중에 확진자가 다시 늘어났을 때 국민들이 긴장감을 계속 유지할 수 없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의 좀 균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은경 청장 이제 등교 중지가 방역에 효과가 적다라는 논문을 좀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신학기 등교 수업 방안을 좀 검토를 해달라라는 부분을 또 교육부에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방역 전략. 글쎄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도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신학기 등교 수업 관련해서는 좀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이 적었다고 하는 것은 학교 방역을 잘 해왔다는 예. 거를 의미하는 거라
이제 일부만 부분적으로 보완을 좀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처음 하는 상황이라 뭐 오락가락하고 좀 혼선이 있었던 그것이 피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학교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좀 질서정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 같은 거를 좀 미리 할 필요가 있다고 훈련이 필요하다. 예, 예. 보상 훈련 같은 거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존 지침에서 좀 다루지 못했던 뭐 학교의 화장실이나 또는 학교의 식당에서 조리원들의 휴게실 이런 공간에서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사례들이 작년에 좀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세부 지침을 좀 마련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곧 새학기가 시작되니까요. 미리미리 좀 이런 부분은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백신 이야기를 좀 네. 넘어가면요. 이제 국내에 들어올 시기가 다음 달 초, 그러니까 설 연휴 이전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맞게 될 백신이 이제 화이자 백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화이자 백신이 이제 보관이나 유통이 좀 어려운 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접종센터 설치 같은 준비 등이 좀 활발해지는데 지금의 이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약간 그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가 당겨진 게 급하게 결정이 돼서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미리 이미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뭐 접종하는데 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한 가지 그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지금 그 WHO 세계보건기구가 백신 공동 구매 프로그램인 코백스 코백스, 네. 퍼실리티를 통해서 파이자 백신 5만 명분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사타진을 한 상태이고 우리가 네. 받겠다라고 하는 의사표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도입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확실하지 않은 의사결정들이 막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감이 좀 너무 높아지고 네. 당국은 체계적으로 백신 접종 준비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그 백신과 관련된 백신 접종의 시기를 당기거나 하는 등의 뭐 조치가 뭐 너무 과도하게 좀 강조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5만 명 부분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 사실 전체 물량 측면에서는 뭐 예. 큰 효과가 있는 물량은 아니거든요. 근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를 위해서 백신 접종 시기를 막 과도하게 당기면 준비에 오히려 또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정부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 계획을 다음 주에 좀 발표할 계획인데 네. 우선 접종 대상이 누가 될 것이냐, 뭐 계속 이야기를 해오는 부분이 이제 뭐 의료기관 종사자라든지 네. 뭐 요양기관에 있는 고령자라는 분들이 좀 점쳐지고 있는데 우선 순위를 놓고도 좀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논란을 네. 좀 많이 좀 없애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정부가 그 우선순위와 관련된 그 안을 이제 공개를 하고 그와 관련된 전문가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좀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될 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 중에 학교의 교사는 굉장히 후순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우리가 문을 열고 코로나가 생겨도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면 학교 선생님들의 접종 순위를 굉장히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또 이제 후순위로 놓여 있는 접종 대상 중에 하나가 119 구급대나 경찰 같은 이제 네. 인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인력이 그 75세 이상 노인과 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정도 촘촘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려면 뭐 접종센터는 지금 전국적으로 250곳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 배치되는 인력도 중요하잖아요. 네. 보통 이 센터에 어느 정도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는지 그런 좀 충원 계획 같은 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그 각 지자체별로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계획을 이제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600명 접종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사 4명을 포함해서 모두 22명의 인력을 접종센터당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인력을 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서 다 확보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로 민간 의료기관이나 또 공공의료기관의 네. 협조를 받아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백신 예방 접종은 어떤 특정 분야의 의사나 의료 인력이 필요하기보다는 뭐 일반적인 의사 예. 간호사면 다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제 진행이 되려면 뭐 무엇보다 식약처의 승인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 네. 승인 절차는 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었을까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오래 전부터 그 임상 시험 자료를 이제 식약처가 검토를 해왔고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승인 신청을 한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승인 절차에 들어가서 뭐 품목 번호가 부여됐다고 이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파이자는 이제 식약처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파이자가 우리나라 식약처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파이자 백신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네. 이것은 특별 수입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감염병이나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약품을 수입해서 쓸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아마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기존에 개발된 백신이 좀 뭐 효과가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만 이 브라질이나 또 남아공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는 좀 백신이 덜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네.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예, 어떻게 우려스러운 보시는지요? 결과인데요. 이제 한 연구는 코로나에 감염됐던 환자의 혈청을 네. 배양된 그 남아공 바이러스와 이제 섞었을 때 이게 그 환자의 혈청에 있는 항체가 면역력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검증했는데 면역력을 발휘한 환자의 혈청이 절반 이하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연구는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람으로부터 혈액에 있는 항체를 뽑아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와 이렇게 섞었는데 그것도 면역 반응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 현황과 또 백신 이야기까지 김희훈 서울대의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